안녕하세요. 약한다 방송 김민경 약사입니다. 오늘은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했던 장 건강에 대한 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오늘 개실염이 있어요. 개실염. 대장 개실인데 정확하게는. 자, 개실염이 뭐냐면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개실염을 개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데 그거를 잘 몰라. 증상이 없거든. 증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이 개실이라는 게 뭐냐면 대장에 있는 대장벽이 대장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 오는 걸 말해요. 그러면은 대장의 압력이 올라갔을 때 생기게 되고 첫째, 두 번째로 대장 기능이 대장벽이 약해졌을 때 생기겠네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개실이라는 거는 주로 변비가 있는 분들한테 생깁니다. 대장의 압력이, 그러니까 변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변을 갖다가 편안하게 잘 보러 가기가 힘든 직장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변을 참다 보면 변비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대장의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변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변을 보기 위해서 힘을 많이 주게 되는데 그때도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대장 장벽이 꽈리처럼 이렇게 주머니가 생기게 되는 걸 개실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개실에 염증이 생기는 걸 개실염이라고 합니다. 개실이 있을 경우에는 크게 자각 증상도 없고 위험하지 않아요.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개실이 개실염으로 되게 되면 문제가 되죠. 다음 볼까요? 요렇게 안에 염증이 생겨서 이게 그 변이 안에 차게 되거나 그러면 그 차게 된 변에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그게 염증으로 인해서 부종이 생기고 그 염증이 열을 수반한다든가 고름을 나오게 한다든가 심하면 피가 난다든가 그리고 더 크면 터져서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개실염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합병증, 대장 개실로 인해서 합병증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장 질환 중에서 아주 큰 질환 중에 또 하나예요. 생각보다 개실은 많지만 개실로 인해서 개실염이 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연세가 주로 이제 50세가 넘어가게 되면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자, 그럼 이제 개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그림 보셨으니까. 자, 개실염이란 개실의 천공, 감염, 염증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 이제 개실이라는 건 뭔지 아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실은 장벽의 자루 모양의 완두콩 또는 포크 크기의 작은 조직이 돌출되는 걸 말하는 건데 주로 변비로 인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된 나라에서 주로 언제냐? 인스턴트 식품이나 섬유질을 적게 먹으면 생기는 질환이에요. 섬유질을 적게 먹으면 뭐가 생기죠? 변비가 생기죠. 변비가 생겨요. 그래서 섬유질을 적게 먹거나 아니면은 변비가 다른 이유로도 생기죠. 장내 감염으로도 생기고 그다음에 몸에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가 위장약이라든가 이런 약물로도 변비가 발생을 한다고요. 이런 변비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그게 오래되게 되면 개실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실은 간단합니다. 변비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변비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했었죠? 자, 변비를 치료하려면은 유산균제를 먹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섬유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장 운동을 잘 해줄 수 있게 걷기라든가 적당한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볼까요? 증상으로는 개실염이 생겼을 때 경련, 빵빵하게 부풀어주는 압통 같은 게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변에 피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점액질 변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돼 있죠. 50대에서 90대 사이에 연령층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실이 생겼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나쁜 시기, 고기를 많이 먹거나 고탄수화물 식이를 많이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도 생기고요. 담낭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비만 있으신 분들도 개실염 발생에 생기기가 더 쉬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개실염이 있을 경우에는 변비를 고쳐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변비에 아주 도움이 되는 유산균제를 꼭 잘 챙겨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섬유질을 많이 드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벽이 튼튼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타민 B군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타민 B군이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데 엄청 중요하거든. 거기에 이제 변이
잘 소화돼서 장에서 부패되지 않아야 또 변비가 안 생기겠네요. 그리고 장에 있는 균도 안 생기겠지. 그래서 소화제를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소화제가 꽤 중요한 약이에요. 사람들이 소화제 하면 아유 밥 잘 먹고 소화 잘하는데 뭔 소화제를 먹어? 소화제 계속 먹다 보면 나중에 소화 안 되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소화제는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소화를 못하게 나중에 만들진 절대로 안 해요. 뭐 내성이 생기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화제를 드시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게 되면 다 소화 기능이 떨어져요. 노화에는 소화 기능도 다 떨어지거든요. 그때 소화제를 드시게 되면 영양 흡수도 도와주게 되고 변비도 막을 수 있고요. 장내 면역 기능도 높여줄 수 있고요. 장벽도 튼튼하게 해줄 수 있고요. 더 크게 몸의 대사 요소를 절약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화제 드시는 건 아주 좋습니다. 필수지방산이나 이런 것들은 장벽을 재생할 때 쓰는 거고 마늘 같은 경우는 장내 면역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L글루타민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장세포 대사율인데 L글루타민은 안 드셔도 괜찮아. 중요한 건 먹을 때 유산균, 섬유질, 비타민 B군 그리고 소화제 한 가지 정도 이렇게 드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주로 뭐 알로에베라가 과민성 대장증후군 할 때 했죠. 알로에베라가 장벽을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특히 알로에베라는 변비에 굉장히 좋거든. 변비가 안 생기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리고 약초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괜찮아요. 개실염을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거든. 섬유질이야.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섬유질 먹고 꼭 얘기했죠. 절대로 가스가 차면 안 됩니다. 어떤 섬유질 제제를 드셔도 다 상관이 없어. 먹고 가스만 안 차면 됩니다. 가스 차면 절대로 안 돼요.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스 차지 않게 잘 골라서 쓰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단백질 단백질을 갖다 여기 보면은 식물성 공급원이나 생선으로부터 먹으라고 돼 있어. 왜 그러냐면 생선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보다 분해가 훨씬 수월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기를 먹어갖고 만약에 소화가 안 돼서 장 안에 고기가 소화가 안 돼서 들어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썩어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장에 독이 들어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기 섭취는 맛있지만 적게 드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잘 익힌 현미를 제외한 곡류, 종자류, 견과류를 먹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소화 안 될까봐 그러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면 먹어도 돼요. 이래서 그런 거야. 자, 그리고 야채 많이 드시는 건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녹색잎 야채 같은 경우는 항산화 작용이 워낙 뛰어나고 몸에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효과가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독성 물질이 없어야 염증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개실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이제 그 바이러스 질환이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을 맞는 거는 우리 면역 체계에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를 잡아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항체가 뭐냐? 항체가 면역 세포에서 만드는 물질이에요.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독성 물질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분비되는 게 항체인데 그럼 그 항체를 분비하는 면역세포가 튼튼해야지 효과가 잘 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라고 하는 그 면역세포들에 관한 얘기죠. 자, 그럼 볼까요? 자, 우리 몸에 보면은 면역세포들이 있습니다. B셀, T셀,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종류는 모르셔도 돼요. 면역세포라고 하는 것은 몸 안에 들어온 외부 물질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항체를 분비해서 둘러싸서 불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 면역 체계가 하는 일이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면역력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없애는 역할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몸의 재생에 관련된 역할도 면역 기능이 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난다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해.
과로를 너무 심하게 했어. 그럼 내 몸이 상해요. 다쳐. 우리는 겉으로 피가 나고 이런 것도 다치지만 과로로 해도 몸 많이 다치거든. 그럼 그 다친 걸 회복해야 돼.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게 일해서 잠을 한숨 자고 볼떡 일어났는데 몸이 개운해. 그럼 면역력이 좋은 건데 내가 전날 떼기 힘들었어. 근데 잠을 자고 볼떡 일어났는데 어제하고 똑같은 상황이야. 이러면 면역 기능이 안 좋다는 뜻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간 기능이 약하거나 뭐 소화 기능이 안 좋아도 그럴 수 있는데 간 기능이 면역 기능의 핵심이고 장 기능이 면역 기능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은 백혈구만 가지고 면역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큰 틀은 몸에 있는 기능 전체를 면역 체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도 면역력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 물질을 막지 못해서 감기에 많이 걸린다든가 염증이 잘 생긴다든가 이럴 수도 있지만 피로도 안 풀리게 되고 짜증도 많이 나게 되고 상처도 안 아물게 되고 여기저기 쑤시게 되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근육통도 생기고 두통도 생기게 되고 소화기능도 약해지는 것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 면역력이 약하면 노화가 빨리 와요. 중요한 겁니다. 자 볼까요? 자 현대의 정통의학은 질병을 약물, 수술, 방사선, 기타 요법으로 사용해서 직접 어찌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진정한 건강은 면역력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면역력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면역 기능입니다.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하지 않고선 건강을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면도에 있는 작은 상처로부터 오늘날에 존재하는 무수한 바이러스, 지금 이게 오라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까지 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손상을 억제하기 게 면역계입니다. 모든 종류의 손상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당이 돼요. 면역기능 약하면 스트레스 더 받아요. 노화 여기 나왔죠. 노화 과정까지도 면역계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노화가 빨리 와요. 안 좋죠? 면역 약화는 거의 모든 종류의 질병의 과민성을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손상된 면역 기능은 공통적으로 잡아요. 피로, 무기력, 아까 얘기했잖아. 회복. 감염증의 반복 염증, 이건 얘기했지. 알레르기 반응, 그러네. 내가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알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이죠. 상처의 치유 지연, 만성적인 설사, 아구창은 구강 내의 그 곰팡이균 감염증을 말합니다. 전신 칸디다증, 칸디다증도 몸에 곰팡이균 감염증을 말해요. 질감염 이런 일부나 전체적인 거에 대한 감염증도 마찬가지로 면역계에 관련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보자고. 이거 이런 면역계에 대한 얘기를 쭉 해서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했어. 그러면 도대체 우리 면역계를 누가 그렇게 망가뜨리란 말이야, 그죠? 여기 있어.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세제에 있는 화학물질이나 항생제, 기타 의약품 과용,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서 존재하는, 그렇죠? 식품 중에 갑자기 항생제가 왜? 고기가 항생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무항생제 돼지, 무항생제 얘기 들었죠? 예, 맞아요. 항생제를 먹여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를 갖다가 카누리에다가 잔뜩 넣고 사육을 하면 감염생 다 죽잖아. 그러니까 안 죽게 해야 되니까 항생제 쓰지. 상충제, 살충제 많이 사용하죠. 가습기 환경 오염 물질, 그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아주 큰 나쁜 새끼들이죠. 환경 오염 물질들에 대한 노출. 자,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노출은 우리는 계속 하고 있죠.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순간 차 지나가서 매연 계속 맞고 있죠. 그 다음에 페인트에서 나오는 유기용매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데 이거 다 독성 물질들이에요. 이거 면역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햇빛도 면역계를 망가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도 있죠. 스트레스. 면역계를 쇠약하게 만드는 1번 중에 1번입니다. 제일 먼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자체만으로도 백혈구의 정상적인 활동을 망가뜨려 버려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면역기능이 그냥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계가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은 면역계를 높여주는 건데 이 중에서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 헉 찍어갖고 얘기를 드릴게요. 자, 다음 볼까요? 자, 유산균은 왜 맨날 자꾸 왜 먼저 튀어나오는 거야? 우리 몸의 면역계의 70%를 장에서 담당한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자꾸 먹잖아. 외부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제일 큰 구멍이거든. 입이. 입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장벽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 간까지 간단 말이야. 오라? 우리 몸으로 그냥 들어오는 큰 구멍이란 말이야. 그럼 일로 이 큰 구멍으로 내가 막 여러 가지 먹으면 뭐도 들어가? 세균도 들어가, 바이러스 들어가, 진균도 들어가, 다 들어가, 나쁜 거 다 들어가서 장을 통해서 내 몸으로 들어와서 예, 그렇죠. 그럼 장 안에 건강 상태가 문제가 생기면 내 몸으로 그냥 들어와 버리겠네.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유제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라고 돼 있죠. 예, 유제품 자체가 알러지를 유발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저도 유제품 알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유를 먹으면 구내염이 생겨요. 우유가 독으로 작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꽤 많습니다. 잘 모르고 드시죠, 대부분 다. 그래서 유제품 아닌 걸로 드시는 그냥 일반 뭐 약국이나 뭐 건강기능성 식품 같은 데서 파는 좋은 유산균 다 드시면 됩니다. 소유초유도 도움이 되는데 소유초유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만드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일동제야. 자,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도 면역 기능에 엄청나게 중요한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항산화제에서 노화도 방지해주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 웬만하면 드세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필수지방산 드시면 좋은데 식사에서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오메가3, 오메가6 드시면 도움 많이 되는데 식품에서 섭취하셔도 돼요. 냉압착 식용유들 드시면 됩니다. 냉압착 식용유들. 유리아미노산 복합제 드시면 도움 많이 되는데 굳이 안 드셔도 돼요. 두부 드세요. 두부. 아니면 된장. 두부 된장 많이 드세요. 그리고 해산물 많이 드세요. 해산물. 육류를 좀 적게 드시고 해산물 많이 드시면 도움 진짜 많이 돼요. 자, 다음 볼까요? 마늘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면역계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마늘은 면역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유산균 또 뭐 먹으라고 했어? 마늘. 유산균하고 마늘 진짜 드셔야 돼. 유산균 마늘 꼭 드세요. 꼭. 글루타치온 드시면 도움 많이 되죠. 근데 여기 보면 미역다시마. 예. 미역다시마 특히 다시마가 더 좋다고 돼 있는데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드셔도 돼요. 미역다시마 드시게 되면 미네랄 균형 맞추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드셔야 돼. L-아르기닌, L-오로니친, L-시스테인 드시면 좋아요. 드시면 좋은데 굳이 안 드셔도 돼. 레시틴 좋아요. 좋은데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영지버섯 추출물, 표고버섯 추출물이 뭘까요? 예, 요즘 유행하는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이라고 요즘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백신 맞기 전에 베타글루칸 필요해서 이제 약국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 좋은 겁니다. 아주 도움 많이 돼요. 베타글루칸이 몸의 면역계를 정상화시키는 효과가 확실하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 분말 팔지요. 네, 그거 그냥 드셔도 되고요. 영지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꼭 베타글루칸 드십시오. 근데 베타글루칸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맥주 건조 효모에도 베타글루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건조 효모도 좋고 영지버섯 추출물, 표고버섯 추출물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은 면역계를 원하신다면 드셔야 됩니다. 그럼 뭐야? 유산균 먹어야지. 그 다음에 마늘 베타글루칸 먹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이 세 가지만 먹어도 엄청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다음 볼까요? 종합비타민, 미네랄, 포도씨유, 쭉 셀렌 이런 거는 이제 종합비타민 하나만 드셔도 돼요. 요즘 다 종합비타민 정도는 다 드시잖아요, 그죠? 함량 좋은 걸로 다 드시고 계시잖아. 그리고 이제 스칼렌 안 먹어도 돼요. 예, 이거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있어.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 요즘 좋은 게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B군 한 가지는 꼭 챙겨 드십시오. 그럼 뭐야? 유산균. 먹어야겠네. 마늘 먹어야지. 그다음에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 꼭 먹어야지. 요거 먹고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 하나 드시면 좋은데 비타민 B군은 꼭 드세요. 그러면 유산균제, 마늘, 베타글루칸, 비타민 B군만 드셔도 많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황기 많이 아시죠? 황기. 저 삼계탕 할 때 황기 많이 드시잖아. 그지? 황기는 면역계를 부양하고 몸 안에 항암세포, 암을 없애는 세포를 발생하게 하죠. 되게 잘 듣는데
황기도 인삼처럼 약간 혈압을 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인삼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황기를 드시면 좀 더 낫긴 한데 그래도 혈압이 오를 수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고, 그리고 민들레보다 실리마린이 더 잘 듣습니다. 실리마린은 면역계에 관장하는 간을 튼튼하게 하는데 무지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간 기능 약하신 분들은 실리마린 꼭 드셔야 돼요. 인삼 정말 좋습니다. 근데 혈압 오를 수 있어요. 에키나시아 도움됩니다. 안 드셔도 됩니다. 에키나시아보다 베타글루칸이 더 잘 들어요. 에키나시아보다. 은행잎 추출물 아주 좋습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면역 기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혈액순환제하고 뇌가 죽지 않게 해줘요. 뇌가 죽지 않게. 그래서 뇌 죽지 않게 하려고 저는 먹습니다. 뇌 죽지 않게. 이게 죽으면 안 되거든. 치매 걸리니까. 자, 다음 볼까요? 여기까지는 괜찮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가능하면 날 것의 신선한 과일, 채소, 특히 신선한 채소 중요합니다. 그리고 견과류라고 돼 있는데, 자, 견과류는 볶지 않아야 돼요. 볶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맛은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효과는 떨어져 버립니다. 견과류는 신선한 걸로 볶지 않은 걸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햇 견과류를 드셔야 됩니다. 묵은 거 말고. 섬유질 많이 든 거 드시면 뭐 그렇고. 네, 됐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말이 여기 하나 있죠. 충분히 잠을 주무시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수면은 면역계에 엄청나게 중요해요. 잠 잘 주무시는 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운동하면 도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 자체가 면역계를 아주 강하게 자극시켜줘요. 그래서 가볍게 운동하셔도 되니까 되도록이면 정기적으로 운동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과식을 피하라고 돼 있는데 살찌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식 자체는 독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음식 중독 상태가 돼요. 탄수화물 중독 들어보셨죠? 맞아요. 네. 탄수화물 중독, 그 다음에 단백질 중독.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인해 갖고 암모니아 중독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열량도 몸에 독성을 유발하지만 과식 자체는 다 안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저는 많이 뜨끔하네요. 자, 흡연, 알코올 안 좋죠. 카페인 나도 하는데 담배는 안 피지만. 자, 그러니까 면역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중요하니까 잘 챙겨서 면역계를 잘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바이바이.